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전직 지도부에 대한 소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차근차근 밟아 나간다. 네. 자, 내각특검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과의 통화한 기록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 모두 알고 계실 텐데 나경원 의원은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네. 자, 이것도 잘 알려져 있죠. 네. 특검 출범 전 경찰은 나경원 의원의 참고인 신분을 불러서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과 통화한 경위 등에 대해서 캐물었는데요. 네. 나경원은 당시 통화에 대해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죠. 나중에. 네. 예. 자, 특검은 곧 나경원 의원을 소환해 당시 통화에서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된 윤석열의 지시는 없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가령 뭐 계엄 해제 하지 말아라. 뭐 그런 말 했는가 혹시? 네. 나경이 뭐 그렇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윤석열 공소장 보면은 윤석열이 나경원한테 전화하고 난 다음에 바로 조지호 총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부터 포고령 위반이니까 의원들 싹 잡아내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이슈가 터지는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의 나이 의원인데 그렇다 할 리는 좀 있어 보이고. 네, 그런 것이 지금 SNS에 특검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전 대통령의 인권을 이렇게 도륙하는 것은 심각한 정치 보복이다. 그래서 특검을 향해서 쓴소리를. 아, 참 나이 의원은 예, 그 정치 인생에 좀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나이인데 네. 왜 이렇게 우클릭을 거듭하고 한때는 참 그 네. 우수정당의 어떤 혁신적이었죠. 혁신적이고 좋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네. 참 지금은 뭐 거의 그 분위기가 왔어요. 네. 거의 전방 세력이 갑자기 그러니까요. 철물 때문에 막판에 급격해졌어요. 철물 빠른 중통. 아 그러네요. 예. 철이랑 그러네요. 앞에 그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나무 이렇게 철이 안 맞으신 것 같아요. 철만 들거나 들어가다 나면 문제가 생겨요. 그 빠르게 저쪽에 비교한 게 아니고 그냥 정통으로 연결해 주는. 네. 철로 만든 물건이랑 궁합이 굉장히 안 맞으시는 거예요. 원소기호 NA가 뭐죠? 네. 남두령 철이 좀. 아 여기 FE. 저는 FE예요. 아, FE. 문과여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 다시 생각해도 성산살, 서산살, 성모산악살. 예. 아유 웃기네요. 아니 근데 이해할 수 있는 게 지금 시작을 하고 저는 문과였지만 우리 때는 뭐 물리, 화학 이런 거 다 배웠었어요. 과학 탐구를 다 배웠어요. 물리, 화학, 지구과학, 또 생물. 근데 박수환 씨 때는 문과생들은 아마 과학을 저희는 네, 안 배웠던 걸로 저는 착한 하나 안 했어요? 몰라요. 처음 들어봐요. 저 주기표 안 했어요. 이런 거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예. 입춘호수 경집충분 다섯만 저희는 저는 이거 몰라요. 어떻게 하네 이제 싸움다. 호기동이 세종이. 네, 알겠습니다. 아, 특별 얘기하다가 시간을 벌어서 아, 네, 돌아가겠습니다. 자, 특검은 이제 최상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추경호 했고 나경원 했고 이제 최상목 세 번째로. 네, 우연에 목이 없었던 거 아시죠? 진짜 안 보였어요. 네, 최상목이 안 보였습니다. 예, 이겁니다. 모습이 또. 예. 아, 죄송합니다. 요즘 잘안 보이네요. 상위 최상목이 안 보여요. 특검은 어제 최상목 전 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는 당시 윤석열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관련 지시가 담긴 문건을 건네받았는데요. 네. 누군가 접힌 쪽 형태로 자료를 보고 경황이 없어서 보지도 않고 옆에 있는 자신의 직원에게 전달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CCTV 결과기는 아니다. 그렇죠. 최상목 전 부총리는 한덕수 이상민 두 사람에 비해서는 확실히 CCTV 찍었을 텐데 네. 별로 주목을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대통령 대행 시절 퍼스널 컬러로 다니고 네. 군부대 시찰도 가고 떡내도 치고 그땐 자신의 앞날을 미처 알지 못했나 싶습니다. 아직은 참고 있습니다. 네. 최상목은 그 피자가 아니죠. 예. 네. 자, 이제 이상민 들어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네. 윤석열의 언론사 단전단소 지시를 소방청에 하단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속적부심 심사 있습니다. 네, 한국 이제 끝났답니다. 예, 지금 들어왔는데 1시간 40분 만에 준비되는 거예요. 예, 이제 구속이 계속 될지 아니면 풀려나올지 결정해 보겠습니다. 네. 자,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면서 법원에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를 했고 이제 끝이라고 네. 결과가 나오겠죠. 네. 자,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은 단전단소 하단 외에도 평시 계엄 중부 근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갖은 것도 강조한 혐의이고요. 네. 항의 심판에서 단전단소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의심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속이 됐습니다. 네. 예. 자, 이상민 전 장관이 12구 이태원 참사 당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면 그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예. 내란의 공주는 안 됐겠죠. 네, 해외 수감 떠나면서 그걸 두번 툭툭 쳐주던 그 대통령의 행동 하나로 이상민의 운명이 굉장히 크게 달리죠. 이상민 장관이 그때 참사에 책임지고 깔끔하게 물러나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랬다면 아마 윤석열 씨의 성향상 어디 뭐 대사 하나 찍었을 거예요. 찍었을 거예요. 아마 내란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그냥 깨끗하게 마무리를 했을 겁니다. 네. 뭐 보이는 운명이죠. 또 우리는 난상민이라고 부르면서 계속 뉴스를 잡고 있었긴 해요. 네. 자, 심우정 얘기도 해봐야 됩니다. 아, 지금 두 분 지금 추경호, 나경원, 최상목, 이상민, 그 심우정. 네, 마지막 거죠.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저희가 주목해야 됩니다. 네,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네. 지난 4일이었습니다. 순직해 병특검팀이 심우정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휴대전화 등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2014년 3월 이종석 전 장관의 주 호주 대사 임명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이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 의혹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김태우랑 비슷하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김태우 안보실장도 이 연동조 사태 때 출국금지 해제하고 권고해줬고 심정 전 총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처벌이 될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 깔끔하게 아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 정리했네요. 네. 예,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팅을 해오실지 이해가 됐습니다. 웨이백님은 경고특보를 예청하고 있는데 지난 6월 박상선 암소 절제 수술을 받고도 재밌게 들었다고요. 그때 당시에도. 네. 지금 양치료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역시 뉴스는 넘쳐나고 있고 이재석의 경고특보에서 잘 회복되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응원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클리너님 댓글까지 보고 봤습니다. 이재석의 레거시스러움이 어떤 때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정보된 톤으로 뉴스를 전달받을 수 있어서 매일 청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봉우, 엠장, 박수찬의 익사이 더해져서 균형이 잘 맞습니다. 네. 이거 듣고 싶은 불평이네요. 적극 동의합니다. 왜냐면 저나 수아씨 같은 사람들이 저 돋보이려면 정상인들이 없어요. 맞아요. 정상이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약간 툭 튀어나온 멘트나 행동들을 많이 하니까 이게 좀 더 흡연되려면 이렇게 약간 스탠다드한 사람이 없어 좀 다듬어주고 기준을 잡아줘야 맞습니다. 서로도 돋보일 수 있거든요. 네, 저희 같은 사람은 올렸습니다. 뺑거리 소리가 너무 울리면 진짜거든요. 중간 징 한 번씩 징 해야 되니까. 예. 야물놀인데 흡연이 있으면 안 되죠. 사물놀이. 아, 예. 좋은 비유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박사기 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빤스 목사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빤스 목사 정광훈이 지금 현재 첫 출국 금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오늘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에 이미 정광훈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신청을 했고요. 한 차례 연장까지 해서 현재까지 출국 금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아, 출국은 걸려있다. 네, 지난 5일이었죠.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정광훈 TV 스튜디오 등 정광훈 씨 관련된 장소들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예, 수사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유튜버 신혜식 씨를 포함한 7명
명 전원에게도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아하. 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 정말 충격적이었던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었죠. 이 폭력과 난입 사태 배후로 지목이 된 이후에 사건 발생한 지가 7개월이 지났는데 7개월 만에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한 걸 네. 있었습니다. 네. 정광훈은 압수수색 당하기 전에 본인 유튜브에서 신혜식이랑 같이 서가지고 법치를 존중하지 않는 발언들을 이어갔는데요. 그 발언들을 8월 3일의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본인이 거부하면 본인이 체포영장에 들어왔다 해서 보고하면 전화 누구도 끊을 사람 없어요. 교도소에 규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실제로 경험해봤는데 본인이 거부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잘한단 말이야. 잘하니까 거부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언론에서 본인이 거부하면 끌고 나올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모든 언론들이요 세상에 거부했다 막 반스만 입고 거부했다고 야 이 언론들 야이 개자식들아 이거 깜빡 나가서 이 자식들아 또 중앙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시죠. 네, 네. 조사를 뭐 때문에 조사받으러 가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러는데 아 선거법 위반? 예. 오. 뭐 내용은 우리가 갖지 않았고요. 갖고 그냥 뭐 대충 조사받고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오려고 합니다. 좀 오래 보기가 좀 힘드네요. 오래 보기 힘든데 아마 저희 제작진도 좀 얼마나 좀 환장한지를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획을 처음 왔고요. 야, 범죄자들끼리 서로 빡 가봤어 안 가봤어 조사받으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앞에서는 또 신도들이 있고 어지러지합니다 진짜. 경찰에서 주목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정광훈의 신격화 현상인데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였던 이모 씨랑 윤모 씨가 있습니다. 네. 서부지법 사태 가담해서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네. 이 두 사람이 조사 과정에서 한 발언을 보니까요 정광훈 씨를 향해서 하늘 또는 하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네, 그래서 실제로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광훈 씨가 이 두 사람에게 신앙심 플러스 금전적 지원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지배한 정황, 즉 가스라이팅 정황을 적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광훈은 본인 유튜브에서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고 해야 한다. 영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뭐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뭐 하늘이 어떻고 저쩌고 그건 뭐 우리가 인사 아니고요. 예. 아, 하늘이 가까운 사람이 안수 목사 정광훈한테 그 한마디 들려가지고 야 이 새끼야 그 한마디 누구야? 그래서 신도들이 그거는 실제로 막 끌어내리고 때리고 그래서 그분이 넘어졌어요. 예, 그리고 뒤에 가는 도해중기 탄압파가 하늘 들고 있고. 자,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경찰에서는 지난 12월에 그 특임 전도사 이모 씨에게 정광훈 씨랑 같이 방금 서 있었던 신혜식 씨가 집회 현수막 제작 비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또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신혜식 씨가 이 특임 전도사에게 200을 줬잖아요. 그런데 정광훈이 또 신혜식에게 상당한 금액을 전달을 했고 네. 신혜식은 특임 전도사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왔던 여러 또 참고인 진술까지도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광훈이 신혜식에게 돈을 주고 신혜식이 또 특임 전도사에게 돈을 주는 약간 뭐라고 하죠 그거를 이렇게 한 쿠션 매겨가지고 돈을 주는 쉽게 표현하면 그런 정황으로 좀 보이는 거죠. 이게 명령체계가 있었다는 거죠. 네. 무슨 군대처럼 정강훈이 명령을 딱 내리면 일단 극우 유튜버들이 딱 받아가지고 명령을 이행을 하고 극우 유튜버 밑에는 특임 전도사가 이제 명령도 하달받고 네. 특임 전도사들이 명령 하달받아서 이제 행동에 나설 때 그 MG 결사라고 있어요. 아하. 그 정강훈 추릉세 극우 대한세력 중 그 젊은 친구들 구성된 MG 결사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최종적으로 명령 하달해서 불리적인 어떤 위력 행사한다. 그래가지고 서부지법 폭동이 벌어졌다는 게 이제 경찰의 시각이고 네. 그래서 경찰은 이게 소요 교사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왜냐면은 이게 교사가 성립되려면은 자기가 뭔가 명령을 내렸을 때 실행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명령체가 확보하게 구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정강훈 씨가 1월 19일 이전에 집회에서 만약에 영장 발부하면 쳐들어야 돼 이런 얘기할 때 그 명령이 이행되고 충분히 알고 있었다. 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경찰의 시각이 그렇다는 설명해 주셨고, 예.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에서는 정광훈 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취의 내용을 등록 보도했는데 지난해 12월 29일에 안타깝게 여객기 참사가 발생을 하자 네. 사랑제일교회 이영한 담임목사가 특임 전도사 이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애도 기간에도 집회하는 놈들 탄핵이 미친놈들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자. 그렇게 언론 플레이하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사로 형성된 추모 분위기를 집회 전략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탄핵 찬성하는 분들에 대한 그 집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가 되는데 네, 참. 자, 경찰은 어떻게 이 통화를 근거로 해서 담임 목사 이모 씨와 특임 전도사 선전 전략을 논의할 정도로 긴밀하게 접촉을 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탄핵을 요구하는 그 많은 시민들의 집회를 탄핵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몰고 가자 참사를 이용해서 참 죄송합니다. 예, 이게 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란데 참 믿기지가 않는데 아무튼 이 서부지방법 폭동과 관련해서는 하루빨리 정광훈 씨가 처벌되기를 바라고 근데 최근에 그 일시 정보난 것 중에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 유죄 나왔잖아요. 네,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JTBC 기자는 잠입 취재해서 기사가 빠지지 않았고 아무런 형사 처벌이 없었죠. 기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같이 잠입 취재했던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은 기소가 돼서 벌금형이 나왔어요. 근데 재판부의 논리가 좀 이상하죠. 너무 많이 이상하던데. 그러니까 불리한 행사가 아니다. 휩쓸려 들어가는 건 맞다고 인정해요. 예. 그래서 죄가 없어야 되는데 예. 그래도 어쨌든 법원이라는 특수한 공적 건물에 침입한 건 맞아. 그럼 JTBC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쨌든 넌 목적이 있었잖아. 그 폭동을 일으킨 자료가 한편은 아니었지만 촬영만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갔다며.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일부 침입한 거 맞네. 이렇게 돼버린 것이고 그러면 그 침입한 목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언론 취재할 때 있잖아요. 예. 보통은 공익성을 공익성 때문에 따지죠. 혐의 초발이 되거든요. 네. 감정이 있거든요. 아니 혐의 아니던 아니지만 기소 안 해야 돼. 그런데 법원 판단이 제일 웃긴 게그 당시 그 폭동을 굳이 법원에 안 들어갔어도 찍을 수 있었어. 이게 법원의 판단이에요. 법원 폭동 어떻게 법원에 들어가서 찍습니까? JTBC 들어갔잖아요. 좀 이상한.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처음에 그분이 기소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한테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그분이 뭔가 그 안에서 그 폭도들에게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특정 행동을 했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영상이 찍혀서 그게 빌미가 되어서 혹시 그분은 기소되고 JTBC 기소가 안 됐나? 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죄송하죠.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도 그런 위력 행사가 아니 없었다고 봤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취재 주체가 어디인지를 따졌을 가능성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개인이니까 개인 그냥 프리랜서 감독이니까. 자, 오늘 수익 정리했는데 아까부터 저희 제작